예, 이제 세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생명보험계약자가 보험조건 멸실 또는 현재 내의 손을 인해서 증권 재개발할 때 증권 작성 보험자가 부담하겠다는 취지 약관 조항. 이거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죠. 허용되겠죠, 당연히. 단체가 사망보험기 체결할 당시에 피보험자인 15세 미만의 자가 단체별 구성원으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사망사고 발생 시점에서 15세를 넘어선 경우에는 이거는 강행규정이라고 했죠.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산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자산 의도가 명백했지만 2년이 경과에 자살할 때 보험을 지급하겠다는 거 이거는 유리하죠. 허용되는 겁니다. 항공기보험은 이제 기업보험이죠. 고지문 위반할 때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을 3년이 한 2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불리하게 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유한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보험계약 요소 여기서는 약관이 되겠죠. 보험기간,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 관계자 같으면 우리 보조자들이 있겠죠. 보조자, 보험자, 보험 대리상, 보험 설계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뭐가 있을까요? 보험사고, 또 보험료, 보험금 이런 것들이 보험계약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약관 3번이 되겠어요. 틀린 게. 보험증권 규제사항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거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 계약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그 보험증권의 규제사항 중에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면 이미 계약할 때 다 서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직무 직위 기재 안 해도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사항이 되겠고 적하를 보험에 유출 때는 선박 명칭, 국적 이런 것, 양육항, 출하지, 도착지, 지명 기재해야 되고 운송보험증권에는 운송물 수령 인도 장소, 그 다음에 손해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상호 기재하죠.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4번 보험증권이라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보험자가 계약과 승낙의사 보험증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교수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증권 내용의 정보에 관한 이의를 약정할 수 있다. 보험증권 이의하는 게 1월이잖아요. 예.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죠. 피보험자가 아니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보험 목적에 대한 권리가 유통될 때 보험증권이 첨부되는 해상보험의 경우 유가증권서 인정하죠. 예, 유가증권서 인정합니다.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어도 고지명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되면 증권 소지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4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지문 위반입니다. 1번 문제 보게 되면 대부분 편리 내용인데 할머니하고 손자로 기억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화만 하면 알 텐데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이제 고지문 위반으로 해서 이제 재판을 갔던 건인데 결국은 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중장과실의 경과실이기 때문에 고지문 위반 아니다라고 나왔던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고지문 위반 아닌 게 맞으니까 틀렸죠. 이번은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다분한 건데 고지문 위반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지문 위반하더라도 보험금을 인과관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고지문가 수동화되면 질문표에 물어보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계약 체결로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될 수 있죠. 사기로 인한 것까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탐지의무는 뭐예요? 탐지의무 배제하는 거는 거기 있는 거 아닌 거 수동화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 수동화, 탐지의무 배제. 질문표에 없는 것까지 굳이 내가 탐지 찾아내서 할 필요 없다. 그 내용인데 이때 계약 체결 당시 고지사항의 존재를 모르고 사항이 없다가 답변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중대한 고지문 위반한 거 벌써 없죠. 탐지 의무를 배제하는 게 지금 현재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험료 지급의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1번 계속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해지 이전의 사고에 보험을 줘야죠. 안 준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1번이.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겠네요. 2번, 이건 해지 예고 납입 최고한다는 거죠. 상당기간 정해서 최고하라는 거.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 때 타인도 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의 취업 보험료 전부 또는 이런 걸 미납하게 되면 이율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돼 버리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별약관의 기항장애 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고 전에 이미 사고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기항장애라고 하는 거는 기존 후유장에 대한 보험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도 이미 지급받은 걸 감액하고 오시라는 기항장애 감액 규정이 있어요. 일단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기항장애 감액 규정은 상법에 의해 불이익한 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옳지 않은 거. 일단 기항장애 감액 규정은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거니까 유효합니다. 기항장애 감액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약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감액하는 게 사건 설명 의무 대상이죠. 2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기항장애 감액 규정이 약관 설명 의무 대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이 가입 당시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이유로 보험계약 감액할 수 없죠.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보험 계약은 정액보험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으니까 감액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거는 이게 틀렸습니다. 2번이 공통이상 약관 설명 의무 대상이 있죠.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 체결하면서 다른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소송이 갔는데 소송에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어요. 그 판례 견해가 아닌 걸 찾는 겁니다. 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안 했다는 사실 입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 다른 상해보험계약 존재하는 경우에 보험계약 체결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대요. 이 판례를 보니까. 세 번째, 보험자가 보험청에 질문하고 있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차익세를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중요한 사항은 충분할 수 있죠.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네. 3번이. 보험계약 체결로 다른 보험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이 변경 증가된 걸 볼 수 없다. 그래서 다수계약이라 하더라도 위험 변경 증가가 인과관계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8번에 3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판례니까. 9번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통지는 서면이든 그건 상관없죠. 성립 시부터 예견된 위험 상태가 계속된 경우의 위험을 이거 뭐예요? 성립된 당은 고지의무 위반 대상이죠. 2번이 틀렸네. 3번 현장 것이어야 되고 보험기간 생긴 것이고 사고 이후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이거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다시 복습하면 6억 6천에 실화 책임은 공장 을 쪽의 책임이 60은 3억 9,600이니까 3억 9,600에 대해서 지금 차액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재보험에서 3억 2천 받았으니까 우리 피보험자는 실제 손해가 아직 3억 4천을 보전을 못 받았죠. 6억 6천, 3억 2천 빼면.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는데 3억 4천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회사 A보험회사는 3억 2천만 물어줬잖아요. 그럼 이 실화 책임 공장 이 사람한테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책임이 3억 9,600이니까 여기서 3억 4천 나간 나머지 5,6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차액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남자 여자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 판례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아니라고 그랬죠. 분납 최고 해지 안 돼서 했던 것만 된다고 했어요. 1번이 틀렸어요. 일단 판례는 보험계약 해지된 후 부활할 때까지 보험금 지급책임 부담 안 하죠. 해지환급 지급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남자 여자 감정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보험계 이런 경우만 부활된다. 이미 해제는 안 됩니다. 이미 해제가 끝나버렸어. 다 한국까지 지급받았을 거야. 12번 보험료 지급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피분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보험계약 체결한 후에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실적인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은 누구한테 줘요? 보험계약자한테 줘요. 실적인 보험계약자. 명의자한테 주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해도 보험료 지급 지체할 때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제금 최고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 동거 가족인 경우라도 특정되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따로.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회 보험료 2개월 지나면 보험이 해제된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해제금을 최고할 필요 없어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대보험 판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족문제 한정 특약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는 김영피보험자의 자녀와의 사실혼, 김영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까지는 맞는데 자녀와 사실혼 관계까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틀렸네요. 여기 두 번째 사이나 며느리의 사실혼 관계에 따라 가족명이 달라질 수 있으면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다. 자기 안전띠 미착용, 면책이 약간 이쪽이고 안전띠 미착용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는 조항에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얘기했죠. 네. 13번 보험료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민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 채무는 지참 채무라고 그랬죠. 직접 가서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틀렸어요. 소급보험이 보험료 선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선급 안 하면 보험료 안 받고 누가 땅파가 장사합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해제예고부 최고는 최고기간 내에 보험료 불지급을 해제 조건이 아니고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해제는 아예 처음부터 소급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산의 협동조합회가 실시한 어선공제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는 해상보험 일종이 아니고 가계보험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류규칙이 적용된다.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죠. 객체가 아니고 주체죠. 보험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 이게 틀렸어요. 1번이 벌써. 2번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험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실손보상이죠. 예. 상법의 손해보험, 화재, 운송, 해상, 책임, 보험 빠졌습니다. 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부정액보험이죠. 예. 정액보험은 인보험 쪽이고.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하게 되면 피보험자 서면동의 안 받아도 돼요. 맞죠? 단체보험이 체결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보험증권. 그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다 피보험자한테 증권을 교부해요? 아까 보험계약자한테만 증권 교부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보험시설 정한 경우에 서면동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보험시설에 정한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좀 따지려면 이 피보험자가 물론 직원이겠지만 구성원이겠지만 명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뭐 소지를 없애려면 구성원이 피보험자인 경우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 보험세액자 지정할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아니면 서면동의 받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잔존물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부 부문에서도 잔존물대가 가능해요? 안 되죠. 일부 부문, 제가 좀 분석을 착각했습니다. 일부 부문 잔존물대 가능합니다. 단, 보험자는 그 부보비율에 따라서 일부에 대한 권리만 취득하죠. 맞습니다. 끝까지 문제 읽어봐야 됩니다. 보험자가 잔존물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필요 없죠. 또 뭐 지명적과 양도의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만 지급하면 당연히 취득합니다. 보험 목적이 전문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그럼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처분의 무효이다. 아니죠. 이거 보험금 다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다 지급했으면 짓게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팔아먹었으면
가서 그냥 갖고 오면 된다. 전에 수업 시간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이게 틀렸죠. 유효인데. 보험료의 절부 멸실하고 전부 지급하는 걸 요구한다. 맞습니다. 제3자의 보험자 대회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청구권 대회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요. 그래서 제3자한테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제3자가 우리한테 보험금 받았던 그 사람한테 피보험자한테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변제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보험회사는 그 사람은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잖아요.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 받아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죠. 결국 둘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남아있는 거죠.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재산 청구권 대의한다. 맞죠?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 획득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대응요건 안 갖춰도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취득한다고 그랬죠. 보험금만 지급하면. 상법 682조 이거 해서 제3자는 피분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보험계약자의 다수계약 통지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옳은 겁니다. 손해보험 약관 중에서 이 통지 의무를 구조의무나 통지 의무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약관도 있습니다. 1번이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상법상 보험자는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법에 명문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내용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복보험 체결 사실은 고지나 통지 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 4번 통지 의무는 중복보험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병전보험도 같이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어요. 다음 보험 2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 2부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기한을 정할 수 없다. 맞죠? 선박이 보험사고로 심하게 훼손되어 수선할 수 비용이 초과하려고 예상되는 거. 추정 전송이잖아요.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해적한테 납치됐을 경우 뭐 이런 것들일 때 위부 대상이 됩니다. 승인은 입증상의 문제이지 요건은 아닙니다. 3번 다 맞습니다. 4번 보험 2부가 이루어지면 보험자는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데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같다. 이게 틀렸네요. 일부 보험의 경우 일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해서 제3자 범위. 승낙 피보험자 안 된다고 그랬죠. 피보험자라고. 생결과 치료가 안 되죠. 타인리한 보험자 보험계약자. 제3자의 범위. 타인리한 보험계약자 일부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기업보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해난 경우. 그럼 결국은 다번 아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툼이 판례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판례에 있잖아요. 다번이. 보험 목적이 양도에 관한 다음성이 옳지 않은 거. 피보험자가 보험기관에 다음성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보험자 승낙. 자동차는 승낙을 얻어야 돼요. 승계합니다. 이 통지 의무 불이행의 상법은 보험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계약 해지권 이런 상법에 명문화된 규정 없습니다. 보험 목적 양도. 아까 손해방지도 없다 그랬죠. 2번이 답이네요. 3번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 양도한 때는 보험을 양도했던 양수인은 지체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이때 보험 목적 양도는 추정합니다. 추정 간주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책임식입니다. 선박보험, 운송보험, 적합보험. 한번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합시다. 시기. 운송보험. 송화인으로부터 수령. 한때. 선박보험. 선적에 착수한 때. 적합보험 1, 2 육지에서 출하지에서 했을 경우 선적항 이거는 선적에 착수한 때죠. 출하지에서
출하지를 정한 적합보험, 이게 틀렸네, 세 번째가. 출하지에서 출하할 때. 명확히 묶어 뭐라고 돼 있냐. 운송 착수. 운송 착수. 어째 좀 말이 이상하다 했어. 운송 착수한 때. 근데 여기서 다 요거 하고 나서 보험계약했다. 이후에 보험계약 했으면 시기는 보험계약 할 때. 당연하잖아요. 선적 착수했는데 그 다음에 보험 들었으면 보험계약 할 때부터 하겠죠. 요 시기, 요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종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화인한테 인도할 때, 선박보험은 양육할 때, 이거는 인도할 때. 단 불가항력이 아니고 지연시 양육한 때. 이런 것들 시험 가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봤으니까. 선박보험에서 선적이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처가 보유하기 체결될 때, 여기, 그죠? 운송보험은 운송물을 수령한 때. 출하지를 정한 적합보험은 요거죠. 선적이 착수한 때가 아니죠. 이거 틀렸는데, 3번이. 선박보험은 적하에 선적이 착수한 때. 네, 맞죠. 그래서 여기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보험이부와 보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이부는 무조건적이라고 그랬죠. 형사권이라고 했어요. 형사권입니다.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자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 보험자 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이 전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족하지만 보험 이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맞아요. 상법 규정상의 이부의 원인이 존재하며 이부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험자의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의는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손해보험 일반의 보험 이부는 특약이 없는 한 해상보험에서만 적용된다. 이것도 맞고, 보험자가 이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보험자 계약자가 이부의 원인을 증명해야 된다. 에이, 틀렸네.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피보험자가 해야 됩니다. 피보험자가.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보험계약 이런 거 틀리게 나옵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부 원인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보험목적 양도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 양도가 이루어지려면 양도에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 대하여 지첩사실 통지해야 되죠. 선박보험에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 보험에는 승낙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보험목적 양도할 때는 추정한다고 그랬죠. 예, 틀렸습니다. 선박보험은 이게 동의 없으면 보험계약이 종료되죠. 예. 다음 이부 또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 틀린 겁니다. 보험자는 이부로 인해서 보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죠. 취득 시기는 이부에 승인할 때가 아니라 보험자한테 이부의 통지가 도달된 때죠. 네, 도달된 때.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피보험자 이부의 조건을 붙여서 무조건적이라고 했죠. 일부 보험도 할 수 있고, 훼손돼서 수명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정존속이니까 할 수 있고, 유사표시의 흥선권을 선택합니다. 맞다고 그랬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이제 우리 8년대 한번 보시죠. 재밌어요. 차고 전날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이거는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유서 나오면 그거는 자유로 의사결정할 때 자유로 자살하는 이거 보험 못 받습니다. 네, 맞네요. 판단 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
전담대표 사망한 경우에는 이거는 고의라는 사고가 아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사고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보험금을 줘야 될 사고에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네요. 이것도. 지금 아닌 거 찾는 거죠? 네.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 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반한 녹들을 하고 변호사 뛰어내는 객기를 부려서 충동적으로 변호사에 사망한 경우에 보험약관에 제해당하지 않아서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음주로 인해서 명정상태 같으면 이거는 심신상시 상태로 봐서 보험금 줘야 돼요. 이거 틀렸네요. 이게 좀 틀린 거 찾는 거죠. 네. 자살 면책 기간이 경과 가입하고 2년 지났죠. 자살한 경우에 평범의 약관에 따르면 고의라는 사고라도 보험금 적립치가 맞죠. 결국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잔존물대와 보험 이후의 차이점. 전자는 해상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느나 후자는 틀렸네요. 잔존물대는 모든 보험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잔존물대는 해상보험 이부만 되고 잔존물대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잔존물대는 다 되고 해상보험만 이부가 된다. 해상보험은 잔존물대도 되고 이부도 되는 거죠.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만나봅니다. 전부가 멸실된 경우 인정되지만 후자는 선박가액을 초과로 예상될 경우 인정된다. 초과해도 돼요. 초과해도 더 많아도. 전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하지만 후자는 가액이 더 클 수도 있고 법률상 되는 거지만 이건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상법사 보증회사 적용 제외하는 것. 보증이 좀 어렵다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보증보험자. 계약자면서 채무자. 피보험자면서 채권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보험자가 보험계약 고의중간실 사고로 고의중간실 사고 면책하잖아요. 근데 면책해버리면 얘가 고의중간실로 돈을 안 갚았겠지. 돈 안 갚아서 보증받아 돈을 안 줘. 여기다 돈을 안 줘. 얘한테 어쨌든 고의중간실로 돈을 안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 보증보험회사가 야 얘 계약자 채무자에 고의중간실로 지가 안 갚은 거니까 돈 안 갚는 게 뭐 과실 안 갚겠어요? 보험금 못 줘. 그러면 보증은 뭐로 들어? 안 되죠. 주고 보상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적용 제외하는 거예요. 보험하고 틀려요. 이게 맞는 거지. 여기서는 틀린 거라고 해서 이게 맞는 거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험에 현재한 변거지가 이거 보험계약자 이게 틀렸네 무조건. 2번이 답이네. 세 번째,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정한 상법. 얘가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했어요. 그렇다고 얘가 보증보험 들었는데 고지의무 해지해버리면 못 받잖아요. 얘한테.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보험의 이론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계약 해지 못하는 거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배상한 때 보험계약자 얘한테 돈을 보상을 했어요. 지가. 원래 돈 꾼사람 꾼놈이잖아. 그러면 원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어요? 지가 돈 빌린 거 지가 갚은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 못하는 거지. 이것도 예정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이론하고 보증보험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단지 여기서 면책할 수 있는 거는 피보험자가 같이 공모했어요. 둘이. 그럴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가 안 줄 수 있습니다. 둘이 짜고 뭔가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적용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범에서 인정되는 거 손해방지의무는 손해보험이죠. 피보험이 손해보험이 있죠. 보험계약자 변경, 보험계약자 수익자 변경할 수 있죠. 보험목적 양도 이것도 손해보험. 그래서 결국은
31번에 인정되는 거는 31번에 3번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 사망하면 승계인이 뭐 한다는 그런 특약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거.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이나 안전한 보조, 특별비용, 보험금의 한도에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구조례나 공동에서는 분당 가액, 보험 가액한다고 그랬어요.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발행 당시를 아까 출하지 정한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운송물에 착수한다고 그랬죠? 운송물에 착수할 때를 보험기간 개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2번은 틀린 내용이네. 3번은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을 함으로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맞죠? 항해 단위로 선박을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함을 또는 적하에 선적에 착수한 때를 한다. 아까 출하지 있는 게 육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운송물 착수할 때, 뭐 그러게 돼 있죠. 아까 출하지 출하할 때, 운송 착수 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에 계약했어요. 갑이. 이것도 써보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갑이. 똑같네. 자기량 보험계약이네. 5천만 원. 근데 갑은 아들에 의해서 사망했어. 아들이 고의로 죽였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네. 그럼 이렇게 해서 아들이 낳겠네요. 배우자. 이는 사망입니다. 또 모친 씨가 있어요. 모친. 맞는 거. 일단 상속권이 모친 상속권이 있어요? 모친 상속권 없죠. 왜?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그래가잖아요. 배우자는 공동상속 50% 더. 그러면 여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의로 했더라도 어쨌든 아들은 있어요. 그럼 여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5를 받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은 2.5분의 2를 받을 거고 곱하기 5천이고 엄마는 2.5분의 1.5를 받겠죠. 정확히 따지면 얘는 5분의 2고 얘는 5분의 3이니까 아들이 2천 원래 엄마가 3천 받을 수 있지. 그죠? 근데 아들이 고의잖아요. 아들이 살해했으니까. 그럼 아들 지분은 없어지고 3천만 원만 엄마가 받게 되는 거죠. 또 이거를 5천만 원 다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5천만 원 일부를 지급한다고 그랬죠. 아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네. 다음 설명도 옳지 않은 거.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에 기재한 경우에 이때는 민법 상속분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근데 그때 그전에도 대법원에 나기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로 연기가 돼서 지금 이제 민법 상속분을 따는 걸로 하면 됩니다. 애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 청구 행사에 관한 법률강약에 대해서는 적용된 국가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근거법이 중거법이 합니다. 자배법의 배상책임 위자료는 산재범 규정한 보험계에 전부되지 아니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대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사문이 틀렸나? 아까 얘기했었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당연 무효인 보험계약, 급제사 선고를 받은 심신상실자를 급제사 선고 이런 거는 사실 요건이 아니에요. 심신상실자를 생존보험계약은 무효 아니죠. 그럼 여기서 사망보험이 다 무효니까 이거 사망 17세 사망이면 무효 아니죠. 15세까지니까 이것도 한정치산 선고 이건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고 심신박약자의 생사분합법 이 사자가 사망보험인데 이게 무효입니다. 여기는 생존보험이니까 관계없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30 다음 중에 틀린 거 사고 당시 현실적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지혜 있는 자가 직무에 위배해서 타인에게 운전 위탁했고 타인이 운전 자격자나 운전 미숙적인 경우에는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배법에 의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피의자 직접 정권에 따라 보험자보다는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계약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아까 뭐 여기 3개 했었잖아요. 병조적 채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에게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네요. 제한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1억 들어있는데 2억 손해났다 그러면 1억만 주고 1억은 둘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맞는 얘기네. 자배법의 목적이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면책주형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사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예. 편집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행한 것이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자, 아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37번 보험대리상입니다. 보험대리상. 대리정. 보험대리상은 고지 체념권, 보험료 수령권 다 있다고 그랬죠? 그 대리하는 독립된 상인이기 때문에 체결 권한도 있고 대리인이 한 거는 본인이 한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대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대리상이 피보험자의 직축공사와 이혼변경 증가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대원 판례에 의하면 이 증가사실 알았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미 보험자가 안 거랑 똑같아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죠. 이미 보험계약할 때 알았으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 시간에는 의사표시의 착오 사기가 있었는지는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일단 넘어갈게요. 보험자가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권한의 제한을 손해보험계약자 모르잖아요. 대항 못한다고 그랬어요. 3번이 일단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보험자는 보험대리점을 대리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맞죠. 근데 보험자는 법인인데 법인이 할 수 있어요? 보험사 직원이 하든지 뭐 대리상을 하든지 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따지면 이것도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지 보험자인지 대인 보험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물론 이 중에서는 제일 좀 보험대리상이 아니니까 답이 될 확률이 높지만 명확하게 따지면 이것도 맞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보험대리점이 아닌 빼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보험대리상에 대한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자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답이 돼서 답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 중에 좀 제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 단체보험은 개념상 손해배 인정될 수 있어요. 이것도. 구성이 단체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했네. 이것도 손해보험 인정돼서 없다고 틀렸고 전환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2개. 단체 생명보험과 집합보험은 보험업체 다소는 공통되죠. 3번이 답입니다. 보험제한의 보험료 지급 의무는 단체가 연대가 지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는 거죠. 단체가 지는 거죠. 해당 직원들은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9번 다음 설명서 틀린 것은 손해보험의 상해보험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해보험 담보죠. 급격하고도 우연하고도 외래의 사고 보상하죠. 두 번째 심신상실 사태.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아까 뭐 술 먹고 뭐 어땠다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조항. 근데 여기 면책조항에 뭐가 있냐면 정신질환이 있어요. 이거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급격하고 외래사로 사망한 경우에 상해보험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부자 정신질환이라는 상해를 면책조항으로 하고 있어요. 피부자 정신질환이란 상해 부분은 피보험자의 이거를 정신질환 자유로운 상해를 하는 상태로 자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그렇게 되면 물어줄 게 없잖아요. 정신질환은 포함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질환은 포함 안 된다. 정신질환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질환까지 포함해 해석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갑은 A보험회사와 가축재해보험을 체결하면서 마루 매매대금을 초과보험을 가입했어요. 초과보험.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고지하고 약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묵비한 채 다른 보험을 수령했다면 사기라는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형법 사기죄에 해당되죠. 맞습니다. 갑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계약자라고를 피고물 사망보험을 체결했어요. 청약 당시에 피고물 설명되는 수익자 의뢰의 딸이 설명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명시적 묵시적 동의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라고 했어요. 틀렸어요. 3번이 틀렸네. 4번은 맞는 얘기겠네요. 보증보험 계약은 주계약상 채무자 기칙사유로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행을 보증보험 계약이므로 보험사 발생하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주계약 전체. 아까 보증보험 계약의 부정수성이라고 했죠. 주계약이 무효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주계약이 유효해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주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된다. 결국은 답은 39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의 변경 소멸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를 결정한 경우 보험계약의 그 위험이 소멸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됐으니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약간 좀 적인 게 보험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해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일단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 그 위험 통지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보험자가 파산 선고 받을 때는 3개월의 경과 효력을 잃어요. 이거 두 개 다 맞아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생되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에게 다른 협정이 없는 한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 1번이 답이네. 그럼 1번이 지금 틀린 게 결국은 보험자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게. 보험자라고. 보험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문제 보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21일까지 불과 이제 한 달하고 한 뭐 일주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한 40일 정도, 37, 8일. 아직도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적은 기간 아니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바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1차 합격만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그렇게 포기할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그 코로나 학습 응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 위주로 기재를 공부하고 계신 분은 계속 그걸 하시면 되고요. 공부량이 모자라신 분들은 지금 뭐 기본 강의 언제 듣고 있겠어요? 그걸 책을. 그래서 요약 특강에 있는 거 특강을 듣든지 아니면은 요약 특강 책자만 조문하고 해설하고 읽고 문제풀이. 오늘 이런 120문제 내지는 우리 책자 뒤에 있는 140문제. 그 다음에 기본서에도 기출문제 있어요.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여러 번 이렇게 푸시면 대부분 이제 그런 데서도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관악 면하려면 40점 이상 맞으면 되고 아니면 뭐 6점, 50점, 60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고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